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손해보는 세금이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높아서 부담되는 세금이 아니라 잘못 처리해서 손해를 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출, 같은 비용 구조인데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요, 어떤 사업장은 매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대표님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발생할 때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고 비용을 지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금액의 차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부가가치세가 이제 국가에 대신 전달해 주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표님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어떤 기본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에서 낸 부가세를 낸 차액을 납부하는 단순한 계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입의 경우는 법적 증빙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법적 증빙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이런 구조를 잘못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첫 번째, 비용이 많이 지출될수록 부가세 납부액이 줄어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대표님들은 종종 돈을 많이 지출을 했으니까 공제도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문제는 모든 매입이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건비, 카드 해외 결제, 면세사업자 결제, 경찰을 제외한 9인승 미만의 어떤 소형승용차 구입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면 대표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받아서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그냥 같이 나가는 세금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세금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를 하나요? 대표님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세금입니다. 특히 이제 신고를 잘 못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말을 가장 자주 듣는 세금이기도 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과 세무대리인이 한 팀이 돼서 소통하면서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아는 지인 사업가는 나랑 매출이 비슷한데 왜 부가가치세를 더 적게 내나요? 나는 왜 더 많이 내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업종에 따라, 사업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직원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의 발생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매출 10억이라고 해도 서비스업의 경우는 매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억 가까이의 부가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상품 매입이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도소매업이라도 마진율이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액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1인 사업자와 달리 봉의 성격의 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이 없는 사업장보다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대표님들이 부가세에 대해서 잘못 좀 알고 계셨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은 많이 상승한 건 맞는데 비용 지출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비용은 실제 많이 쓴 건 맞지만 정작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비용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번에 직원 추가 채용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많았으니 부가가치세가 적게 나오겠지. 두 번째, 차량을 구입해서 매입이 많이 늘었으니 부가가치세가 적게 나오겠지. 세 번째로는 주말에 카드 결제한 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지. 실제로 주말에도 사업을 위한 소모품 등을 인터넷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는 평일 주말이 없죠. 일 있으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주말에도 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출권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또 보면 자주 손해보는 사항들을 제가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빠서 세금 계산서 받는 걸 놓치신 경우입니다.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수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산 자료들은 볼 수 있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까지는 저희가 필터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대표님께서 세금 계산서를 놓치지 않게끔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세청에 카드 등록을 놓친 경우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구조라서 등록이 불필요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용으로 쓰는 카드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어야 부가가치세 때 누락 없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무대리인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이제 전환이 된 경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나는 비용을 많이 쓰는데 공제받는 금액이 적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께 카드 등록 리스트를 보내서 등록이 혹시나 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카드 부분도 이제 공제 리스트를 보내서 빠진 공제 내역이 없는지 체크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납부기한이 도래했을 때 납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안내를 드려서 부가가치세 손해를 최대한 보지 않도록 완전히 개하고 있고요. 대표님들도 앞서 얘기 드린 증빙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카드 등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신다면 부가가치세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알고 나면 크게 어려운 세금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알고 관리하느냐, 모르고 신고하느냐의 차이로 대표님이 보는 손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세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